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의 정오를 23분 넘었습니다. 12시 23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오늘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심이라는 게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상식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이란 게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선동에 잘 휩쓸려 들지 않습니다. 상식이란 것은 건전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건전한 분별력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특히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는 분이 어제군요. 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유우파 진영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리고 62세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주로 구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출 빈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애국 투사들 중에 이분처럼 노출 빈도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많으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세미나에 나가고 모임을 주선하고 연락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고 국회에서 번쩍하고 여기 프레스센터에서 번쩍하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애국 진영의 총무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보상을 주어야 될 사람인데 라는 이 미안한 감이 생깁니다. 다행히 작년에 우남 이승만 애국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아서 다소나마 미안한 감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일하다가 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죠. 이 논리로서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과 경험으로 배우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식적 판단에서 별로 틀린 게 없는 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문제, 남한의 종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경험의 축적을 가진 분인데 요새는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동열 원장입니다. 유동열 안보 전선 TV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논리와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이런 제목의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뭐냐? 자유진영의 반목과 분열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걱정은 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바로 우파의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다. 아주 신중하게. 이분은 물론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이죠. 없었다는 주장을 하다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논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대신 해준 면도 있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파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다중이 잘못 갔을 때는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동열 원장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논지는 첫째, 이번 총선에서 우파는 안 졌다는 겁니다. 통합당이 졌다. 우파가 진 게 아니다. 그건 사실이죠. 5대4 아닙니까? 좌가 5를 받고 4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7%만 더 가져오면 47대 43으로 다음 대선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가 뭐냐? 유동열 원장은 이번
선거를 제대로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졌느냐? 패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패인 분석을 할 때는 내 탓을 해야 된다. 남 탓하면 안 된다. 그 남 탓이 뭐냐? 남 탓이 뭐냐? 왜 졌느냐?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의 개표 조작으로 졌다. 이런 식으로 남 탓하면은 첫째, 우파가 분열돼 버린다. 따라서 2022년 대선에서도 우파는 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사전투표 부정론자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동료를 향해서 적대시한다 이거죠. 욕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파 분열로 간다. 생각이 각각 다르면 서로 존중을 해야지 어떻게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런 실수가 과거에도 한 번 있었다. 유동열 원장의 지적은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허무맹랑 황당무계한 주장을 둘러싸고 우파에 얼마나 분열이 있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 분열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작년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가 좌파들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는 바람에 통합당이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남이 정리해 줘가지고 아주 우파 체면이 말이 안 되는 신뢰성을 잃게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적대시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이트에서도 요즘 보니까 댓글을 쓰는 사람이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뭐 제가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까지 같이 싸웠던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또 무리한 주장이죠. 무리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아주지 않는다고 벌컥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 유동열, 저 뭐 더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유동열 원장의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충고를 합니다. 과거에 전자개표기 부정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다. 소송이 많았는데 한 건도 이긴 게 없다. 즉 우리나라 개표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고 공정합니다. 87년 이후에 개표 부정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단 한 건도 개표 부정이 없었다. 선관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표만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이제 앞으로 재검표까지 갈 모양인데 재검표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불리하면은 또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확정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러죠. 확정 편향을 갖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확정 편향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습니다. 유동열 원장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파가 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왜 졌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부정 때문에 졌다고 그러면은 그게 2022년 대선 때 표를 더 많이 얻어오는데 표를 더 많이 얻어온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표를 더 많이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40%를 47%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47대 43으로 이기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전투표 부정 때문에 통합당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표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는 표도 다
쫓아내게 됩니까?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 전략적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계산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계산을 가지고. 2012년에 말이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지지 세력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도 북한 소행임을 알면서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거기에 따라간 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결국 상당한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은 뭐냐? 사전투표 조작이란 주장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좌파를 향해서 당신들은 1번이라는 글자가 찍힌 의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는데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욕을 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좀 중도 좌파 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 또 상당수 우파죠. 우파 인사 중에서 지금 사전투표 부정론, 사전투표 조작론을 펴는 사람한테 만약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다고 소리치는데 지금 메이저 언론 중에서 정상적인 기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동조하는 기자가 있느냐? 그게 동조하는 언론이 있느냐? 유튜브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씨를 제외하고 아슬아슬하게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졌다는 후보 중에서 민경욱 씨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왜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표 종사자가 30만 명인데 3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하면은 다 들통이 날 그런 사전투표 부정을 이 정권이 했겠느냐? 아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부정 안 해도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굳이 사전투표 부정을 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질 일을 할 정도로 이 정권이 멍청하냐? 이렇게 저쪽 진영에서 사전투표 부정론자들에게 조롱하면서 우파는 다 저렇다. 우파는 과학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담아서 이 유동열 원장이 말한 바 우파 진영의 반목과 분열, 누가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좌파 도우미가 됩니다. 좌파 도우미. 전쟁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양동작전 펴고 위장전술 펴고 이 전쟁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전쟁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데 정치적 토론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해서 이기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 조작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권을 잡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권 되찾는 길은 멀어져만 간다 하는 이 유동열 원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우파 진영이 가장 신세지고 있는 이분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서 아울러 유동열 안보전선 TV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